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랑스 파리에 다들 가보셨는지요? 파리 한복판에 콩코드 광장이 있습니다. 콩코드, 화합이란 뜻인데요.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프랑스 혁명 당시 바로 그곳에 단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 의미에서 혁명의 혼란과 대립을 치유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어로 기요틴이라고 부르는 단두대는 외과 의사인 앙뚜안 루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고, 조제프 이니아스 기요땡 박사가 이 기구를 적극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요땡 박사가 워낙 널리 알려져 단두대를 기요틴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때 공포 정치를 했던 주역들이 많은 사람을 단두대의 이슬로 처형했는데 나중에는 자신들도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혁명 당시 자쿠뱅당을 이끌었던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로베스피에르의 동료이자 공포정치의 지지자였던 생쥐스트, 또한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극단적 공포정치를 이끌었던 조르지 당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를 만들고 그 단두대에 수많은 사람을 몰아넣었던 장본인들이 결국 자신들도 단두대의 칼날에 목이 잘리고 말았다는 단두대의 역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치과 의사이면서 시를 쓰는 시인이기도 한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니셜로 이름을 쓰면 KSK가 되는 유명한 인사인 이분은 이 확신을 갖고 단언을 하더군요. 오늘날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공수처에 의해 수사받고 감옥에 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치과의사이자 시인인 그분은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서 처형된 혁명의 주역 로베스피에르를 이야기했습니다. 비단 이분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문재인 정권이 마치 사법개혁의 완결판이라도 되는 듯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법, 공수처. 그래서 제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잡아넣겠다고 벼르고 있는 공수처. 이 공수처에서 지금 정권 사람들이 수사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제 국회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마치 군사작전 하듯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여러 복잡한 내용이 많지만 그중 핵심만 들여다보면, 첫째, 공수처장 추천 의결 정족수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공수처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공수처장인데 그 사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추천위원들의 의결 정족수가 현행법에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을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 동의로 바꾼 것입니다. 언뜻 보면 불과 1명을 줄인 것인데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은 야당 몫으로 추천위원 2명을 둘 수 있게 돼 있고, 따라서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게 바꾼 것입니다. 야당의 비토권, 거부권을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 여당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수처에서 일하게 될 검사들의 자격 요건이 현행법에는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라고 돼 있던 것을 7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게다가 재판, 수사, 조사, 실무 경력 요건을 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은 왜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여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 변호사들이 공수처 검사로 대거 들어가 친정권 공수처가 현실화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일들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언론 공개도 거부하고 반대 토론도 생략한 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해치웠습니다. 야당에서는 밀실에서 벌어진
독재 폭거라고 항의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그 시간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공수처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진 기구인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희대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학 스승이었던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가 1년 전 조선일보에 기고했던 시론을 다시 꺼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영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 행정, 사법권을 나누고 서로 견제, 감시하게 하는 삼권 분립의 원칙이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이다. 사법부가 검찰권을 통제하는 것은 그 한 예다. 그런데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는 무관한 대통령을 위한 권력기관이다. 이보다 더 통렬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국민과는 관계없는 대통령을 위한 하수인 기관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스승 허영 교수의 지적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이제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를 통해 정치 권력의 신여이기를 거부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공수처를 들고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의 신여를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허영 교수는 지금의 공수처가 오로지 대통령을 위한 권력기관이요 또 권력의 신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조종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법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라고 허 교수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한 허영 교수는 이 공수처가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위헌이라면서 세 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헌법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오로지 검찰총장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9조 16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표현도 공수처란 표현도 일절 없습니다. 오로지 검찰총장만 있습니다. 또 검찰총장은 관련법에 따라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더 위에 존재하는 슈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허영 교수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헌적인 공수처가 헌법의 근거를 두고 수사권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개헌 없이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슈퍼 공수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아울러서 이 양심적인 법학자의 눈에는 이런 요소도 보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두는 것은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인 효율성과 중복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면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나아가 공무 담임권을 갖는 국민이 고위 공직자가 되었다고 일반 국민과는 다르게 정치색 짙은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법 앞에 평등 원칙과도 어긋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런 비판에 귀를 기울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을 징계하고 대통령은 제거하고 공수처가 윤 총장을 수사하는 3단계 총장 찍어내기 시나리오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방송 제목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프랑스 혁명 때 기요틴처럼 공수처라는 단두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휘두르고 있는 도끼는 결국 누구의 발등을 찍게 될 것인가? 저 사람들은 지금 누구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일까? 자신들만의 혁명에 눈이 먼 자들은 역사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